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계속 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바쁘실 것 같아서 네, 네네. 간단히 예, 요즘에 가장 집중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신작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네. 계속 신작 베이스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신작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 작업을 하시는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건 역시 자료 조사 같은 걸까요? 그런 거 자료 조사는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 출판사 직원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쓸까를 계속 고민합니다. 그 어. 과정이 이제 오래 걸리고 하죠. 음. 그러면은 인제 그 단계에서 인물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잡으시는 거죠? 네네네. 이 출판사분들하고 이야기하시면서 특히 도움받으시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직원분들이 이제 재미없으면 정말 재미없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아, 사실은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웹소설, 웹툰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네네. 보다 보면 이 어떻게 해야 재밌는가에 대해서 네네. 작가님들의 감각 또 편집부 분들의 감각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재밌을 것 같은 걸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출판사 직원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 직원분들은 이제 제 글이 재밌기를 바라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네네.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이제 비판을 잔인하게 해 주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맞추고 가다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이제 연재하기 전에 예측해서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잡으신 다음에 연재를 하시면서 네. 또 바꾸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거의 바꾸죠. 예, 그쵸. 그래서 네네. 저는 이게 연재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네네. 연재를 시작하게 되면 또 많은 것들을 바꾸면서 아마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네. 그런 때에도 편집부 분들하고 이제 많이 상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연재 중에는 다 그걸 상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아, 워낙 연재 일정이 급박하기 네.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매일매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상의보다는 이제 독자님들 피드백 보고 고민을 하죠. 음. 예.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댓글도 매번 그 회차마다 체크를 꼼꼼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댓글을 다 보고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음.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이른바 멘탈 관리라고 하는 것도 이 웹소설이나 웹툰 연재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네네. 혹시 작가님 이제 굉장히 작품이 많이 쌓여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쭤볼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런 웹툰 아니 웹소설에서 연재 중에 이제 그런 댓글을 보시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마음에 차지 않는 혹은 약간은 서운하기도 한 이런 댓글들도 보실 일이 있을 텐데 네네네. 그런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시는지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건 노하우가 없습니다. 역시. 그냥 상처받고 음. '더 잘 써야 되겠다.' 그분들도 계속 보고 계시니까 그런 맞아요.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나요?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최대한 만족스럽게 쓰려고 노력을 하죠. 음. 이 처음 어게인 마이 라이프 영상화 판권 문의 받으셨을 때 네네. 그때가 언제 정도 시점이고 지금 방송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궁금했거든요. 이게 거의 2016 년도였을 것 같습니다, 계약했던 게 처음에. 아, 그러면 정말 일찌감치 영상화 판권을 네네. 받은 케이스네요. 네네. 완결이 되고 바로 영상화 계약을 했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음. 예, 그때 처음에 계약서 쓰시면서 생각하신 어떤 작품의 모양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 그게 지금 이제 보시면서도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됐을까?' 혹은 또 '어떤 부분이 다를까?'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요? 네네. 그 이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이제 네네. 네네.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다 만들어 주셔서 음. 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과 또 소설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쵸.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작가님 다른 작가분들의 웹소설도 많이 보시는지 궁금했는데요. 작가님의 네네. 독서 패턴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르 소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읽고요. 네. 네네. 아무래도 업이다 보니까 네. 가리지 않고 읽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업 외에 보는 거는 역사 소설이랑 그다음에 이제
고전 문학 같은 거를 많이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아. 예, 그 안에 진짜 갈등 같은 게 자세히 적혀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설을 오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설 쓰시면서 그 어떤 구조라고 할까요? 이 네네. 갈등이나 인물들 간의 관계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작품들을 많이 본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작가님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작품을 읽는 시선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좀 재밌게 봅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는 글을 읽으면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아, 아,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에. 네네. 그리고 저절로 분석이 됐었고요. 네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냥. 음. 예, 오히려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책 읽으시는 것도 연재 시작하시면 읽으실 시간이 안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면 장르 소설은 그래도 매일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신작 같은 것도 계속 체크를 하시겠네요? 네네. 이게 음. 해야지 뭐 요즘에 어떤 게 재밌고 어떤 트렌드인지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음. 혹시 요즘에 어떤 작품 읽으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작품이 있을까요? 까라바조프가 연재되고 있습니다. 완전 초장편. 예. 어떤 부분이 재밌으셔서 지금 한참 보고 계시는 걸까요? 뭐 재밌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한 부자와 가족 간의 이야기라 제가 이제 네. 새로 쓰려는 것도 그쪽 부분이기 때문에 아. 네네. 그쪽에서 좀 참고를 하려고 보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지금 새로 연재하신 작품은 그럼 언제 정도 만날 수 있다라는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정하시는 시기. 한 빠르면 8월, 7월 음.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8 월, 7 월이면 지금 한참 사전 비축분 지금 만드시는 중인 건가요? 기틀을 잡고 있고요. 기틀이 아. 잡히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빨라서 음. 네네. 작품 쓰시는 속도가 되게 빠르신 것 같아요. 이 어느 정도 이 속도를 내는 데도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쓰고 그다음에 퇴고 과정이 길어서 아. 예예. 쓰는 거는 빠르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퇴고를 한참 동안 합니다. 예. 음. 쓰는 건 한 2시간 이 정도에 쓰고 그다음에 이제 퇴고를 한 4-5시간에서 6시간만 잡아서 아. 네. 네. 이제 슬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9 시가 돼서 이제 오늘 드라마 이야기 또 웹소설 이야기 함께 할 예정이고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의21과 트위터 코리아가 함께하는 다이리의 작업실 그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의21 이다혜입니다. 배동미 기자도 오늘 함께합니다. 다이리의 작업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하시는 작가님들을 모시고 작품 세계와 창작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는 코너인데요. 6번째 게스트는 SBS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의 원작 웹소설을 쓰신 이해날 작가님입니다. 워낙 여러 작품을 발표하신 이해날 작가님 작품들 중에서 2015년에 연재를 시작한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전문 직물의 재미를 잘 살려서 많은 독자님들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2부 독점 연재를 했던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소설과 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이 모두 밀리언 페이지에 올랐습니다. 이해날 작가님은 이준기 배우 주연의 어게인 마이 라이프의 드라마 대본에도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SBS 금토 드라마이기 때문에 오늘 스페이스가 끝나고 10시부터 방송이 시작됩니다. 아마 매회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긴 이야기 여기서 줄이고 이해날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게인마이라이프를 쓴 이해날입니다. 네, 작가님. 드라마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방송이 있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일정을 비워두실 것 같습니다. 내용 네. 전개 다 알고 계셔도 막상 보실 때 새로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드라마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장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캐스팅도 있을 수 있고 장면도 있을 수 네네.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 대본 작업도 참가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배우들이 연기에서는 아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쵸. 네. 그리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거는 지금 뭐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그 여자들의 썸 전쟁인가? 그래서 뭐 희아하고 아. 규리가 이렇게 희우를 두고 눈치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음.
작가님 어게인 마이 라이프 어떻게 줄여 부르시는지가 좀 궁금했는데요. 왜냐하면 네네. 웹툰의 드라마가 만들어지면서 엄마, 어겐라, 어마라 이렇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어게인 마라라는 제목이 길어서 처음 연재할 때는 저는 이제 각 단어 첫 글자를 따서 어마라라고 불렀었습니다. 아 네네. 예예. 근데 지금은 저도 어겐마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게 더 음. 편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네. 아무래도 더 많은 팬분들이 부르시는 이름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되면서 작가님께서도 각본 작업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업에는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뭐 한철수 감독님하고 극본을 담당하신 제이 작가님 그리고 이제 김율 작가님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원작을 정말 재밌게 읽어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음. 저도 그분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은 재미를 위해서 저한테 함께 할 수 있냐는 제안을 해주셨었고, 네. 저도 뭐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하고 또 이제 배우고 싶은 마음에 음. 흔쾌히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일은 이제 드라마가 16부작인 드라마가 10권의 내용을 모두 담아내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리고 드라마와 소설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에피소드나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 때 그 원작 줄기에서 바뀌지 않도록 합치고 변형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이야기 전체 틀을 만드는 작업을 다 같이 하신 셈이라고 보이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혼자 웹소설 같은 경우는 혼자 쓰시는 거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집필하시는 과정이 새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소설은 영재를 시작하면 이제 완결을 낼 때까지 거의 혼자만의 고민을 이어갑니다. 네. 그게 외로울 때도 있는데 대본 작업은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고민을 하니까 음. 이게 쉽지는 않았지만 않았습니다. 쉽지는. 이게 단 네. 한 씬이나 대사 한 줄을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고치고 뭐 음. 바꾸고 뭐 삭제도 하더라고요. 그쵸. 그거를. 그쵸. 네네. 그런데 뭐 모든 이분들의 목표가 이게 재밌기를 원해서 같이 만드시니까 네, 음. 재밌었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정말. 음. 어 한편으로는 그게 매번 뜻이 통하진 않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살렸으면 좋겠는데 혹은 '아 이 부분은 다르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아마 그 같이 각본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생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혼자 쓸 때는 그 통제권을 작가 한 명이 다 갖게 되는데 여럿이 함께 할 때는 그 책임과 통제권을 나누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약간 생각이 다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셨을지 좋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 생각이 잘 통해서 네. 예. 그냥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음. 물론 이제 피곤하고 힘든 거는 있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편하게 작업했었습니다. 음. 그러면 직접 대본을 집필하신 부분들도 있는 건가요? 뭐 몇몇 부분은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러면 그렇게 대본을 쓰시면서 웹소설 쓰실 때랑 가장 크게 다르다고 느끼신 부분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대본 작업하고 소설 작업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어요. 네. 이게 대본 같은 경우는 대사로 상황을 풀어내지만 이제 소설은 지문으로 상황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본을 끝내고 소설을 시작할 때는 오히려 막힐 때도 있었고 음. 소설을 쓰다가 대본을 할 때는 또 막혔었고요. 네. 근데 이제 배운 거는 먼저 배운 거로 말씀드리면은 각신의 연결이나 뭐 소설로 따진다면 장면의 전환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배웠고 뭐 음. 대사 같은 경우도 드라마는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불말을 최대한 줄이더라고요. 네. 안 쓰려고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배웠고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제 능력으로 소화하려면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지만 예 음. 즐겁게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해날 작가님이 아예 대본 작업을 하신 드라마를 만날 수도 있는 걸까요? 그거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다른 영역이라.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이 대본 작업을 하면서 뭐 어떤 대화를 만든다든가 또 불필요한 부분을 뺀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을 넣지 않고 속도를 내게 만드는 거는 네. 웹소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장면으로 그거를 빠르게 치는데 네네. 네 드라마 같은 경우는 대사와 그 상황을 연출을 하니까 음. 예 그 부분들은 차이가 분명하더라고요. 네. 드라마 배우들 캐스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 대본의 가장 큰 매력은 배우들이 대사를 연기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소설을 쓸 때는 어떻게 보면 작가가 소설을 쓰면서 자기 한 명의 목소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근데 드라마에서는 각각의 배우가
정말 독립적인 하나하나씩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정말 몸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셈인데 배우들 캐스팅 처음에 접하시고 어떠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너무 좋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쓸 때 뭐 어떤 작가님들은 배우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 네, 저는 특별하게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음. 제가 생각한 것을 쓰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게 '김희호라는 인물은 이준기 배우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 이것 같은 경우는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청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냥 이준기 배우님은 진짜 그냥 김희호였습니다. 음. 그냥 뭐 고등학교부터 성인까지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음. 그게 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기 배우님 촬영을 진행하면서 이제 운이 좋게 2번 정도 뵌 적이 있는데 네. 네, 진짜 멋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먼저 이제 사진도 같이 찍자고 말씀도 해 주시고 스태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실제 성격 역시 정말 좋다고 합니다. 네. 예. 드라마를 보면 이제 99% 가까이 이준기 배우님만 나오는데 그쵸, 그쵸. 예예. 대사도 그렇고 액션 씬도 많아서 이제 네. 인상을 찡그릴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데 오히려 이준기 배우님이 더 찍자는 말을 한대요. 예. 음. 그래서 촬영장 분위기도 이준기 배우님 덕에 정말 즐겁다고 하고요. 그래서 진짜 프로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팬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촬영 현장에도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 가 봤습니다. 현장 어떠셨어요?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위기 자체가 정말 다 즐겁고 네. 예. 팀이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보면서. 아. 그렇네요. 이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서도 보면은 그 등장인물들끼리 뭐 가족 관계라든가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네네. 좀 생생한 느낌이어서 좋았는데 그게 아마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잘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웹소설 어게인 마이 라이프 같은 경우는 법조계를 배경으로 하는 전문직 소설 유행을 이끈 작품이란 말이에요. 네네. 검사도 검사가 주인공이고 그런데 이렇게 같은 전문직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을 검사, 의사로 쓰신 적이 있는데요. 이런 때는 같은 직업이지만 새롭게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작가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이 특별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쓴 글의 주인공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정의라는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저도 그런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제 배경은 비슷하지만 주인공의 목표와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네.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역사 소설이나 아니면 고전 문학을 보면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역사 소설이나 고전 문학을 보신다는 게 그 인물의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부분에서 참고를 많이 하시는 걸까요? 네.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릇된 판단을 하는 사람도 많고 음. 또는 뭐 올바른 것 하나만으로도 밀고 나가시는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분들을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배경에 집어넣습니다. 음. 왜 웹소설 작법 같은 거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심 인물의 동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런 '어떤 책을 읽는가.'라고 하는 것도 '읽는 관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전문직을 배우로 하는 전문직을 가진 주인공을 내세우는 작품들을 쓰실 때 이 자료 조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이게 이 직업의 사실적인 특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일상적인 부분을 또 알기 위한 취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취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쓰기 전에 해당 직업군에 계신 분을 만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제가 정치인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네네. 국회의원 이성유라는 글을 쓸 때는 그때는 그 정치인분을 만나서 국회 시스템이나 뭐 국회 식당에 라면이 맛있다는 이야기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중요하죠 생각보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취재한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배경으로 설정하고요. 그 음. 이야기를 전부 녹여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사원을 소재로 쓴다고 하면 사실 회사원도 그냥 업무의 연속이잖아요. 일하고 또 그렇 하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쓰면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음. 소설에서는 배경으로 설정한 그곳에 특별한 주인공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현직에 있는 분들을 사전에 만나보려고 저 같은 경우 만나보려고 하는 이유가 네.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현실이 있더라고요. 작가의 상상으로 채워지기가 힘든 것들. 네.
그러니까 어게인 마이 라이프의 경우는 배경이 검찰이 중심 무대지만 그 소설을 보면은 사회 여러 모습이 적혀져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각각의 직업군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음. 그 기억나는 것은 지금 이순재 선생님이 맡은 경매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처음에 이제 명도 그러니까 경매를 낙찰받은 뒤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처음에는 그 명도라는 게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이었는데 음.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 나가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웠는데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업무가 되고 음.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그냥 빨리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만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인격이 상실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소설이나 대본에서도 우용수가 뭐 탐욕의 끝은 인격 상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 이런 거는 작가의 상상으로 채워넣기가 힘든 것들이죠. 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에피소드 같은 경우가 되게 인상적인데 결국은 이런 에피소드를 채워 넣으려면 어떻게 취재를 할 것인가, 어떻게 네네. 사람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예, 뭐 책을 읽으면서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 그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과 나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직종과 직군을 만나보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취재하시는 과정은 역시 다 소설 연재 시작하기 전에 끝나는 부분인가요? 네, 연재를 시작하면은 쉴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이야기가 연재를 시작함과 동시에 작가님의 어떤 네, 자유로운 삶은 끝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집필하실 때 어떻게 네. 시간을 쓰시는지, 연재를 시작하면 작가님 하루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궁금한데요. 어, 실- 연재를 시작하면은 네, 글만 쓰고요. 네. 네, 거의 휴일도 없고, 음. 네, 그리고 이제 휴식을 할 때, 연재가 끝나면은 1년에 한두 번은 저는 이제 경주를 너무 좋아해서 경주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아. 네,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걸로 쉬고 웬만하면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부터는 다이리 작업실 속 코너 책갈피인데요. 배동미 기자가 작가님이 편하게 답하실 수 있는 가벼운 질문을 몇 개 드릴 거예요. 네, 네, 배동미 기자가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책갈피 시간인데요. 진지한 대화에서 잠시 브레이크를 걸고 가볍고 즐거운 질문들을 작가님에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답해 주시면 되고요. 첫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작품을 집필하신 작가님이 주로 글을 쓰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작가님의 작업실 풍경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인테리어가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네. 상상하기 힘드시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바닥도 그냥 시멘트 바닥이고. 그러면 책상과 이제 노트북 뭐 이런 것뿐인 거네요? 네, 책상하고 노트북만 있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자, 두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어겐마처럼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면 몇 살대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 삶에 만족해서 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귀물을 많이 쓰셨는데 네. 지금 네. 삶에 만족하신다. 네, 회개를 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 정말 열심히 살았고 목적이 강한 친구들이고요. 네, 저는 지금이 만족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사, 의사, 국회의원, 야구선수 등 여러 직업을 소재로 직업물을 연재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해날 작가의 어린 시절 장래희망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 많은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막연하게 이것이 되고 싶다는 거고 그냥 공부를 하는 거지. 그 외에는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은 솔직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과거로 돌아가 투자할 종목이 무엇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식 vs 부동산. 비트코인입니다. 아, 네. 선택지에 없었던 비트코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직업인을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봤다. 좀 독특한 경험이 있다면 짧게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그 경매 명도 장면을 쫓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경매 명도 장면을 쫓아가 보신 적이 있다. 이것이 가장 네네. 특별한 경험이다. 네. 네네. 어겐마에서의 경험이시네요. 자, 네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가로서 작품을 쓰실 때 언제 즐거우신가요? 기틀을 잡을 때 vs 소설에 몰입해서 열심히 쓰고 있을 때 vs 완결을 냈을 때. 몰입했을 때가 제일 즐거운 것 같습니다. 몰입해서 글을 열심히 쓰실 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말씀을 예. 주셨고요.
그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연재하시면서 독자분들이 남긴 댓글을 열심히 보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 잠시만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처음에 이것도 어게인마이라이프를 쓸 때였습니다. 어게인마이라이프를 쓸 때였는데 한 독자분이 이제 저한테 쪽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쪽지의 내용이 딸에게 권해서 같이 보고 있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자신 역시 이제 희우처럼 주변도 보지 못하고 살았고 친구도 별로 없었다. 결혼해서 아내와 딸아이가 친구가 됐다.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지만 딸에게 권할 만한 책이 생겨서 감사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부족하지만 자식에게도 권해줄 수 있는 글을 쓴다는 게 조금 자신이 생겼었고 앞으로도 그런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면은 그분이 보내신 쪽지를 찾아 읽고 있습니다. 네, 되게 감동적인 네, 쪽지를 받으셨네요. 네, 자, 그러면 드라마 이야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SBS 드라마 어겐마 첫 회를 언제 어디서 시청하셨나요? 집에서 봤습니다. 본방사수 하셨겠죠? 네네, 당연히 본방사수 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드라마 첫 화를 집에서 보실 때의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로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불안했다? 어, 네, 네, 어떤 의미에서 불안했나요? 네. 그러니까 마냥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게 잘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지금은 어,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네,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보셨다. 자,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어게인 마이 라이프가 방영이 되는데요. 왠지 네, 답을 알 것 같지만 이 스페이스가 끝난 뒤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네, 방송을 보겁니다. 네, 역시 방송 보실 것 같았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약간 궁금해진 게 있는데 네, 자kim 혹시 취미 활동 같은 거 하시는 게 있나요? 취미 활동은 특별히 하진 않고요. 여러 네. 가지를 배우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그게 취미가 되겠네요. 어떤 걸 배우시나요? 조금 최근에는 간지럽는데 첼로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 작품을 쓰시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취미로 배우시는 거예요? 그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 항상 이것저것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음. 어 사실 이제 이 어겐마 자체가 회귀물이잖아요. 네. 워낙 회귀물이 많이 있는데 이 웹소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런 뭐 회귀라든가 빙의라든가 이런 설정들이잖아요. 네. 회귀물을 여러 작품을 쓰시면서 이 회귀물이 갖는 매력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살면서 후회했던 일들 네. 그리고 미래를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바꿀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만족인 것 같습니다. 대리만족. 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회귀물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표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잠깐 이제 부동산과 주식과 비트코인 이야기가 잠깐 예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재테크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웹소설 주인공들이 회귀했을 때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부터 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게인마의 주인공은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도 이 회귀물이 갖고 있는 매력이 아닌가. 결국은 어떤 성공을 하거나 복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게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 같은 고민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어겐마가 이 초반에 굉장히 작품에 몰입하게 만든 또 희우한테 몰입하게 만든 부분도 그런 대목이었거든요. 네네. 아까 이제 작품 쓰실 때 "언제가 제일 즐거우신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몰입했을 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작품 네네. 쓰시는 동안인 거죠? 네네네. 음. 글을 쓸 때 몰입을 한다는 거는 저도 거기가 그 부분이 재밌고 음. 또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재밌게 쓰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빨리 가고 또 재밌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저도 막 다음이 궁금해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쓰면서도. 아. 그럴 때 이제 몰입을 하면서 쓰니까 음. 그때가 제일 재밌죠. 보통 연재를 하실 때 그 하루치 연재분이 있잖아요. 하루에 이제 5,500 자 정도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하루치 연재분을 이제 투고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오늘은 작업이 일찍 끝났다.' 그러면은 다음 날 작업을 미리 앞당겨서 하시기도 하시나요? 일찍 끝난 적이 없어서 항상 늦게까지 해서요. 네. 시간을 끝까지 가져가서
글을 쓰는 편이라 일찍 끝난 적은 없습니다. 예. 마감하는 사람들 다 비슷한가 봐요. 다들 하다 보면 처음에 계획과는 다르게 네. 마지막까지 원고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네네.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잠깐 인상적인 댓글 그 독자분들의 반응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딸에게 권해서 같이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독자님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서 이제 댓글 중에서 가장 여러 번 본 댓글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같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아마 작가님께 진짜 큰 힘이 아니었을까.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못 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독자님들의 반응들을 보시면서 이제 연재 중이실 때는 그렇게 계속 쉬지 않고 작품을 이 연재 원고 작업을 하실 텐데 이제 그런 때 원고가 막히거나 할 때도 보시기도 하시나요? 글을 올리면은 댓글이 이제 바로 달리거든요. 그 네. 순간부터.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고 독자님들의 피드백을 찾아 읽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뭐 밤을 샜다." 이런 댓글을 보면 저도 힘이 정말 많이 나고요. 음. 댓글은 항상 읽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라도. 아. 이 어게인 마이 라이프 보면 어게인마 챌린지라고 최근에 아마 이게 드라마도 방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게인마 챌린지라고 회귀했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을 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네네. 분들이 정말로 부동산하고 주식 언급을 많이 하셔서 네. 저도 정말 놀랐는데 이게 진짜 그 주인공만의 사연과 욕망을 설득력 있게 부여한다는 게 정말 작가님들마다의 고심하시는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아까 네네. 희우 같은 경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딱 이제 부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작가님께서 김희우라는 인물을 설정하시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다.'라는 포인트 같은 게 있었을까요? 뭐 소설 드라마가 있는데 소설 속 어게인 마이 라이프 같은 경우는 뭐 악을 처단하는 내용이 큰 줄기지만 그 이 안에 제가 담아내고 싶었던 것은 김희우라는 인물의 성장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로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음. 김희우라는 캐릭터는 격투기 선수였던 검사, 그리고 이제 미래까지 하는, 회귀를 한다면은 만렙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김희우라는 인간 자체는 만렙이 아니었습니다. 희우의 음. 1회차 인생은 가난했고 왕따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제 김희우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만 하는 인생 속에서 그 주변을 살펴볼 시간 없이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음. 그래서 주인공이 공부를 했던 것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였습니다. 네. 격투기 선수를 했던 것도 이제 울분을 토해낼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였던 거고요. 음.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앞을 달리는 것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 2회차에 들어섰을 때도 희우는 다른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고 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이용하기도 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조태섭이라는 그 악을 처단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2회차가 들었어도 그냥 여전히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음. 친구들을 만나고 뭐 박상만이라는 캐릭터한테 마음을 열고 그쵸. 자신 때문에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희우도 점차 내적인 성장을 이뤄냅니다. 음. 사람을 믿기도 하고 뭐 부탁도 하고 이제 의지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음. 그 성장을 보여주고 싶었고 제 실력이 부족해서 못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걸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제 생각이고 해석은 이제 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의 생각이 저하고 달라도 그게 또 다른 해석이 또 그걸 보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 희우의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게 비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러니까 조태섭을 처단하는 이런 것을 이루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희우 자체가 어떤 인간이 되어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면서 따라갔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2015 년에 어게인 마이 라이프 연재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대본 작업을 위해서 다시 꼼꼼하게 전체 원고를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서 내 원고를 다시 보면 네. 객관적이니까 그래서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 대해서 자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자평하시겠어요? 다시 읽으면서 네. 부끄러웠고 부러웠습니다. 아 어떤 부분이 부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어게인 마이 라이프 같은 경우는 제 처녀작이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글을 쓰는 방법도 몰랐고 다시 읽어보니까 문체나 구성이 이제 어색하고 딱딱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설프면서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는 왜 이렇게 썼지라는 생각도 해서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는 다시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부러웠습니다. 지금은 제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 지루할 텐데 아니면 이건 안 되는데라는 판단으로 자기 검열을 하는데 네.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정말 자유롭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읽으면서도 저도 이때의 이해날은 정말 자유로웠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써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다시 써보고 싶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예, 다시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 날 것 네. 같은 자유로움을 지금 제가 표현하기는 어려워서요. 네. 네,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아니,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소설 쓰시는 분들이 정말 신나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듯이 쓰시는 게 독자들에게도 다 전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작품이 쌓이면 어떤 면에서 작가로서의 노련함 같은 것은 생기지만, 이 작가가 처음 작품을 쓸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렇게 한 가지 목표만 딱 보고 정말 빠르게 달려갈 때의 그 느낌 같은 게 첫 작품에 있는 것만큼 생생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작가님이 읽으실 때에도 그 작품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해날이라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면도 있지만, 그때 이해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맹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날것의 느낌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첫 작품이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어게인 마이 라이프를 보면서 또 이해날 작가님의 작품 목록을 보면서 작가님한테 제일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작가 입장에서 현판, 그러니까 현대 판타지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현대 판타지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인물,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어게인 마이 라이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세 명의 여주인공을 통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뭐 음. 희아는 재벌이라는 거를 떠나서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아가는 사람이고, 음. 한미는 소설 속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악인이었는데 좋은 친구를 만나서 모든 과거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규리 같은 경우는 입양딸인데 입양하라는 생각에 이제 부모님한테 더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노력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또 있을 것 같은,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 이런 것들이 현대 판타지의 최고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현대 판타지를 쓰시면서, 특히나 이렇게 전문 직무를 쓰시면서 어 이 취재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는 그런 뭐 역사물이라든가, 예, 아니면 무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작품 쪽을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중세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는 한번 꿈꾸고 있고요. 네. 또 여행을 이제 경주로 많이 다닌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제 신라 시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번 그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대체 역사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음. 아직까지는 이제 실력이 부족해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 작가님 쓰시는 시대물 어떤 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런 법정물 같은 경우에는 공판 방식이 큰 영향을 받잖아요. 네네. 작가 입장에서는 법적인 지식을 익히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미국처럼 배심원제가 극적인 긴장도를 높이는 것도 아니라서 검사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 희우의 상황에 독자들을 몰입하게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게인 마이 라이프 쓰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 어려웠을까요? 이게 첫 작품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도 있고, 또 이런 전문직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게인마를 펼치면서는 어려웠던 점은 없었고 아. 예예, 첫 작이었으니까 그냥 마냥 즐거웠습니다. 음. 예, 그냥 정말 즐겁게 썼던 글이고, 예, 이게 이제 또 운 좋게 또 영상화가 돼서 드라마까지 나와서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어게인마의 법적 지식, 이제 어게인마의 소설에서는 법정 공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 소설에서는 아마 이제 연수원 시절에 모의법정 정도가 나오는데, 음. 뭐 다른 작품에서 이제 법정을 썼었는데 뭐 그런 것들에서 뭐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 실제 법정이 다이나믹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뭐 영화나
뭐 드라마처럼 검사와 변호사가 뭐 치열한 공방도 없고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야기 속에서는 그러면 안 되니까 뭐 억울한 사람에 대한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뭐 어게인 말 앞에서는 이제 휴가 상대의 논리를 깨부수면서 그 억울한 사람을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이제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지금 스페이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하나 작가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건 있으신 분들은 해시태그 하시고 신의21 스페이스 하시고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요. 스페이스 창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 그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질문 올려주시면 보다 편하게 질문 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으시면서 이하나 작가님께 질문 주실 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시태그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나 작가님 활동을 보면서 웹소설 작가를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망생분들이나 신인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저도 항상 이제 여전히 신인이라는 생각이 있고 더 대단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근데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글을 쓰실 때 이제 처음부터 큰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좋아하지 않으면 이 글을 쓰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로운데 외로운 상황에서 목표까지 이루지 못할 때 실망이 정말 크고 네.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글 쓰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 자체도 다 즐기면서 즐거워했기 때문에 네. 네, 항상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쓸 때. 그러면 이해나 작가님 처음 어게인 마이 라이프 쓰실 때 생각도 나시나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냥 거대한 그 당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거대한 악을 부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 한번 써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네, 근데 많은 독자님들이 좋아해 주셨고 그러니까 같이 덩달아 즐거워져서 네, 그렇게 그냥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에 올라온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식스 어게인 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웹소설이 호흡이 긴 웹툰과 드라마를 거쳐서 영화로도 만들어진다면 짧은 러닝타임 안에서 조태섭에게 다가가기 위한 가장 크고 치명적인 사건으로 어떤 사건을 다루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사실 드라마만 해도 어느 정도는 분량이 되는데 만약에 네. 영화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큼직한 사건 한두 개 정도만 남겨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 네, 드라마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조태석과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네요. 네, 제가 잘못 말하면 정말 이제 스포가 돼서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인생 2회차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서 어떤 걸 바로잡고 싶으시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 네네. 조동미 기자가 잠깐 이 비슷한 질문을 드리기도 했는데 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타이밍으로 돌아가셔서 어떤 기회를 잡고 싶으실까요? 근데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요. 아. 예, 저는 지금 삶에 정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삶에 돌아가는 하신다는 게 웹소설을 쓰시는 게 그만큼 만족스럽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뭐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 소설 쓰는 것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 뭐 이 사람들과 지금까지 쌓은 인연이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런 거를 다시 또 처음부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은수님이신 것 같은데요. 희우, 희야 이름 장명 어떻게 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요즘 그 주인공이나 이런 이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데 네. 희우나 희야는 의미를 두고 만들었었습니다. 아. 네, 희우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차의 인생이 정말 한숨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희우 하는 게 희우입니다. 아. 약간 한숨 쉬는 것 같은. 네네. 그리고 이제 희야 같은 경우는 희우가 1회차일 때 재벌집의 딸이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움직였고 재벌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 희야에서 희야였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2회차 때 들어서면 희우와 희야의 운명이 서로 뒤틀어집니다. 네네. 예, 지금 이제 드라마에서는 희야가 들어왔어요. 한국에 유학을 갔다가. 원래는 이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희야가 들어왔고 이들의 인생이 서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음. 이제 그 이름을 적었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제가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표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시아님께서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드라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희아하고 희호하고 규리가 이렇게 대학에서 만나서 그 교재를 규리가 좀 가져다 강의실로 보내달라고 네. 했던 그 장면 제일 재밌게 봤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소설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희우하고 조태섭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장면이죠. 희우하고 조태섭이 처음 만났던 그 모습. 음. 네, 희우가 자신을 죽였던 인물을 그 앞에다 두고 어떤 식으로 그 감정을 참으면서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 네. 모습, 예, 그 모습을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음. 작가님 이제 작품 활동하신 지가 꽤 시간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쌓이면서 '아 이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아까 잠깐 이제 신인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쌓이면서 생긴 작가님만의 이 새 작품을 시작하는 노하우 같은 거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작가님들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모르고요. 음. 여전히 모르고 어떤 게 항상 시작을 할 때면은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또는 또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노력을 합니다. 네. 예, 그런 지금까지 쌓았던 뭐 스킬이나 경험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음. 예, 그런 게 이제 통용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쵸. 예, 항상 새로 더 재밌는 게 있으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항상. 아직도 뭐 자신은 없습니다, 항상. 음. 하지만 아마 '마감을 제때 하는 법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어떠세요? 마감도 그 시간에 따라서 하는 거지. 아 이게 똑같나 봐요. 저 기사 네, 쓰는 사람들도 사실은 마감 시간이 되어서 마감 시간 되면은 기사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전까지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아 작가님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약간 하게 되네요. 네, 더 완벽하게 쓰고 싶고 한데 그게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마감까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음. 예, 그리고 아쉬움을 남기고 넘기는 거고요. 네. 네, 이게 웹소설 같은 경우는 연재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어느 정도 분량을 비축하고 시작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사실 지금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하면 그 반응이 없이 혼자서 이 이야기의 토대를 쌓아가는 시간이 네네. 작가님께는 굉장히 약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음. 예,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출판사 직원분들을 상당히 괴롭힙니다. 계속 봐달라고 하고 어떠냐고 반응을 물어보고 네. 그 그렇게 해도 이제 반응이 좋지 않으면 예, 다시 준비를 하기도 하죠. 음. 그러면 지금까지 작품 쓰시면서 이렇게 그 출판사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다가 아예 작품을 엎고 새로 쓰시거나 이런 적도 있을까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쓰다가 이제 독자님들의 반응을 보면 저희가 준비했던 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예, 뭐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전체 줄거리를 틀어야 틀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굉장히 대공사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잘해서 음. 예. 전체적으로 다 틀어서 싹 바꾸기도 합니다. 음. 왜 잘한다는 말하니까 약간 건방지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렵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아 항상 예. 글이라는 거는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독자님들 함께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건 역시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예, 예, 부담스럽거나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집필하시는 시간이 한 2 시간 정도 보통은 그 하루치 분량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 한 4 시간, 5 시간 정도 퇴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집필할 때 노력하는 부분과 퇴고할 때 노력하는 부분이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 글을 쓸 때는 일단 스토리 위주로 짜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고를 하면서 약간의 그 반전이나 또는 그 재미를 주기 위한 대사 또는 문장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음. 그다음에 어 저희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쓰려고 해서
네. 어려운 단어 같은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더 쉽게 바꾸려고 하고요. 아. 네,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연재할 때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해서 다음 회차를 읽게 만들까 또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네네, 그것도 하죠. 그거는 혹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독자님들이 다음 회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다라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이 글을 쓰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기승전결이 이야기에 들어가는데, 네. 예, 기승전결에 기까지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아. 네, 그래서 다음 회의 시작점을 약간 엿보는 것 같은 기분일 때 오히려 네네. 다음에 그러면 결에서 끝나지 않고 기로 끝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연재 형식으로 이어갈 때는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겠다는 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해가 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뒤 10시 부터는 오늘 드라마 이제 보실 텐데요.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작가님께 앞으로의 계획과 더불어서 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 그다음에 드라마 보시는 분들께는 소설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 대해서 예 권해 주시는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글을 쓰고 싶고요. 어게인 마이 라이프 소설을 읽으면 드라마는 이제 16부라 워낙 빠르잖아요. 네. 조금 더 이제 각 캐릭터들의 상황과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가 더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잠시 뒤 10시 부터 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웹소설 읽으시면 그 각각의 인물들의 동기라든가 그 성격적인 특성이라든가 배경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연재했던 리듬으로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그때그때마다의 그 댓글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재가 끝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에 다른 독자님들하고 같이 보는 느낌 같은 것도 있어서 '댓글까지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어게인 마이 라이프의 이해나 작가님과 함께하는 다이어리 작업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께도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인터뷰가 처음이다 보니까 말을 잘 못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NS도 처음 만들어봐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예, 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게인 마이 라이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게인 마이 라이프 다음으로 또 어떤 작품이 영상화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작가님 신작 나오면 기다렸다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